옷 벗고도 뇌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속 비리 내용이 밝혀졌죠. 과연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미했던 수준이었을까요? 옷 벗고 나서도 뇌물을 요구했던 정황과 구체적 실상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2017년 말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를 했는데 감찰 받는 것도 몰랐습니까, 본인이? 특감반의 감찰은 받았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부분이 품위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예.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예. 하여튼 제가 그런 감찰을 받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저 특감반의 그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특감반이 그 투서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내용, 조사 개시 절차는 잘 모릅니다. 청와대도 그랬고 비사실 그 혐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소장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능력이 어디까지 펼쳐졌을까요? 장 소장님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분은 여러 가지 골프채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사야 되는데 돈 좀 꿔줘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 저 책을 출판했는데 내 책 좀 사줘. 그다음에 미국 가는데 비행기표 좀 사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살아온 삶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3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조가 뭘까요? 봐줘. 내 비리는 봐줘. 그리고 나 아파트나 이런 거 있으면 나 좀 사줘. 그리고 돈 같은 거는 꿔줘. 이런 식의 좀 인생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조국 장관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가 덮였는지, 감찰이 중단됐는지, 이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텐데 지금까지 나온 비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정권의 치명적인 게이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직자 시절에 강남에 아파트 사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해서 억대로 받았다가 또 그나마 1,000만 원도 아파트값 올라가지 않는다고 안 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저는 시정잡배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공직자라고 하는 건 품위 지켜야 되죠. 공직자는 품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공직자에서 파면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본인도 예를 들면 그런 대가성에 대한 수수를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유재수 씨 개인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전 그런 거예요. 소위 그 민정수석실에서 포렌식까지 해서 핸드폰까지 다 뒤져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미약했다? 그런데 근거가 미약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대가성은 어쩌면 수수했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수한 과정들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민정수석실 스스로가 잘못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위 민주당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 검증 못했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부산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부시장 찍었다는 거. 전 적어도 이런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돼 왔다라고 하는 건 소위 여권 내부의 검증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반성들은 국민에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다 말이 달라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근거 미약해서 통보로 정리했다고 그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박지성철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는 발언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적어도 청와대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신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감찰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 당시에 상당히 춘풍추상이라지만 추상 같은 기운이 어렸던 초반기 아니었겠습니까? 감찰 대상자가 감찰 동의하지 않아요. 라면 감찰 안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제가 볼 때는 감찰 동의하지 않아서 안 했다? 전 누구도 전 유재수 씨라고 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제가 볼 땐
예,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청탁을 막 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믿고 했겠지만 어느 공무원이 자기의 인사상의 문제와 권리 문제를 관련해서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감히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말이 제가 볼 때는 뭔가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명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 변호사님은 네. 어떤 입장이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네. 백원우 비서관 진술은 회의할 때 감찰에 대해서 감찰 결과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서 네.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찰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게 그 진술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찰 보고서를 보고 이제 조치 사항을 인사 조치로 할 것이냐, 형사 고발로 할 것이냐, 네. 그것을 논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시점에서의 사실관계 확정, 네. 감찰 중단이 있었느냐, 아니면 감찰 보고서가 이미 끝난 거냐에 네. 대한 확정, 그리고 그 당시에 확보된 자료라는 것이 과연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느냐에 네.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과연 이 감찰 더 이상의 감찰로 나가지 않고 또는 더 이상의 형사 고발 의뢰로 나가지 않은 그 행동 자체가 네. 과연 직권 남용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 내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직권 남용을 한다는 그 고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왜냐하면 감찰 중단이라고 얘기했던 그때는 유재수 당시 국장이 계좌 내놓지 않고 사라졌을 때이기 때문에 감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감찰이 살아있었는지 당시의 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중부 찍고 동부로 가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왜 다 나한테만 몰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이건 아마 조국 수석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백원우 비서관이 네.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백원우 비서관은 본인은 감찰의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돼가지고 본인이 3인회의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도 백원우 비서관이에요. 이렇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백원우 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감찰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개입됐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 본인이 처음 진술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3인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결정된 것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말들이 바뀌는가? 그것들은 보면 이제 본인이 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어떤 나중 재판을 대비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다가 유재수를 잘 몰랐던 조국 수석이었을 때, 박형진 비서관일 때 감찰이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감찰이 중단되어졌는가? 그럼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일부 이야기들, 정경덕 비서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윤거정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부탁을 받아서 어떤 감찰이 중단되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수석은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 전화가 누가 했습니까? 그 전화를 누가 했는지만 밝혀지게 되면 이 감찰 중단의 이유가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감찰 중단을 부탁을 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그와 같이 감찰 중단을 설마 수석한테 비서관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것이 관철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되겠죠. 짧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장 소장님 보실 때는 조국 전 장관 나오면 폭탄을 본인이 떠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에게 터뜨릴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3인회의에서 했다라고 네. 일관되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유재수 씨나 권력의 청와대 핵심에 있는 분들이 공직이라는 그 자리에 네. 대한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한 비극에서 시작됐다. 네. 우리 김성진 변호사께서도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건 나라가 불행해지고 권력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친하니까 봐줘. 이것은 그 공직자가 할 행동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성진 변호사님 짧게 결론 내리실 게 있을까요? 저는 비위가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직권 남용의 문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국민적인 의심의 어떤 소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확정적이진 않다는 말씀드리고, 네.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형사적인 어떤 적법한 수사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진술을 달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3분의 1만 책임질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소위 판단 실수로 포장할 거냐, 저는 그 입에 따라서 앞으로 향배가 다양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진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네. 예상한 게 틀리면 자꾸 노래를 시키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오늘 프로그램 막바지를 장식해 주신 네 분의 패널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